안녕하세요 여러분. Hello everyone. 영어 면접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다 보니 영어로 한번 인사도 해봤습니다. 영어로 인사하는 거 참 쉽죠 여러분. 이 영상은 영어 면접을 준비하는 신입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신입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미국 프랑스 계열의 외국계 회사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였고 해외에서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영어 인터뷰를 통해서 직원들을 채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그리고 직접 제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많은 영어 인터뷰를 통해서 직원을 채용했단 말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프로필을 알아야 내용에 대한 공식력도 생기겠죠. 영어 인터뷰에서 가장 큰 오해는 영어 실력에 대한 테스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어 인터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서 지원자가 지원한 직무와 기업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에 대한 실력이 어필되면 금상첨화이지만 그것은 필수 조건이 아님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신입사원 채용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다국적 기업의 본사, 즉 외국기업 같은 경우 본사가 다 해외에 있겠죠. 해외에 있으니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겠죠.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늘 커뮤니케이션 하는 위치가 아닐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는 영어 실력과 관계없이 본인의 영어 실력과 관계없이 짧은 인터뷰 동안에 본인의 영어 실력을 부스트업, 과대 포장시킬 수 있는 그런 필살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 이렇게 정도 영어를 하니까 영어를 잘하겠구나 하고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의 면접관의 입장에 대해서를 고려하면서 그런 제가 꿀팁을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하시는 인터뷰이라 그러죠. 지원자의 영어 실력을 포장, 뻥튀기 할 수 있는 강의 내용에 그런 내용도 담아놨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면접 꿀팁 한번 드려볼게요. 자, 면접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용어와 키워드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용어와 키워드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거는 우리말 인터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신성과 독창성 그리고 본인의 견해를 부여해야 됩니다. 대답에 있어서 참신성과 독창성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고, 여기서 견해라 하면 견해의 정의는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면접에서의 견해를 묻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팩트, 사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그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을, 둘 다 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견해를 부여한다, 내 견해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견해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참신성과 독창성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 할 때 저는 여기에 등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칩시다. 실제로 이런 대답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내용도 훌륭했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등대,
예. 어두운 밤에 배들이 무사히 항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비춰주는 등대. 예.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 배려하고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내 등에 등을 대다 할 때 등대, 등을 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잘 버무려져 있어 복합적으로 함축되어 있어서 뜻을 풀이해보면 여기에 등대 그게 무슨 말이죠? 라고 이야기했으면 바로 부연 설명을 딱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면접관의 추가 질문을 유도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자신에게 딱 예를 들면서 설명드린다면 면접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신성과 독창성을 부여한다는 말이고 그런 표현의 예가 여기에 등대라는 걸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인터뷰를 위한 필수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첫째, be yourself. 외운 티를 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 인터뷰를 위한 키워드를 지금 제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운 티를 내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영어로 be yourself. 평소에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해라. 외운 티를 내면 뭐가 안 좋냐면 그 답변에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진정성이. 이건 본인의 의식이나 내면 평소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외워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겠죠. 자, 또 한 가지는 영어 인터뷰를 잘 보기 위해서는 매일 10분씩 해야 됩니다. 뭘요? 예. 기본적인 영어 소양을 갖춰야는 되겠죠. 그래야 영어 인터뷰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영어 실력이 뛰어나면은 금상첨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매일 10분씩 하면 되는데 연습을 첫 번째 영자 신문의 키워드를 정리합니다. 영자 신문에 보면 항상 이렇게 키워드가 있죠. 제목에 있는 키워드 그거를 정리를 쭉 해보고 이런 키워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이렇게 여러 개에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기소개서 적을 때에도 그리고 자기소개서 소제목 달 때도 큰 공부가 됩니다. 이거 양득이죠. 영어 공부도 하고 영어 인터뷰 준비도 하고 자기소개서 쓸 준비도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매일 10분 이상씩 보시는 유튜브에서 영어 프로그램, 본인한테 맞는 영어 프로그램을 딱 하나 구독해가지고 매일 10분씩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매일 10분씩만. 이게 습관이 되면 상당한 영어 실력 배양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10분씩 거울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영어 프로그램을 따라 하든지 아니면 영자 신문에서 본 기사 문구를 보고 읽든지 매일 10분씩만 거울 앞에서 영어로 읽거나 말해 보십시오. 이거 딱 몇 개월만 하고 나면 본인이 놀라울 정도로 영어 말하기에 영어 스피킹이라 그러죠. 스피킹에 향상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터뷰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뷰라 그러죠. 영어 발음으로는. 자, 면접관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면접관은 오래 다니고 함께 일하고 싶은 지원자를 뽑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면접관의 의도입니다. 오래 다니고 함께 일하고 싶은 지원자. 왜? 금방 뽑았는데 곧 그만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안 뽑겠죠. 채용을 자주 빈번히 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크나큰 로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함께 일하고 싶은 지원자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함께 일하고 싶고 오래 다닐 거란 것을 면접 대답을 통해서 어필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 쓴 이력서와 커버레터, 우리 자기소개서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면접관의 질문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서나 커버레터 작성 시부터 면접을 고려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꿀팁 있죠. 구체적으로 키워드나 용어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참신성과 독창성을 부여, 또한 본인의 견해를 부여, 이런 세 가지 꿀팁을 활용해서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면접 시 면접관의 질문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전략에 포함되겠죠. 인터뷰 전략에. 그리고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래서 질문을 받았으면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3초 후에 답변하세요. 3초라는 시간은 충분히 면접자들에게 인터뷰이에게 할애된 시간입니다. 오히려 막 질문하자마자 질문이 끝나과 동시에 바로 답변하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별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 확률은 더더욱 높고요. 그래서 3초 후에 답변하는데 3초 동안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십시오. 그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대답이 생각이 잘 안 날 때는 추임새를 넣으세요. 우리말로 이제 뭐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는 영어로는 I will answer the question. 이렇게 해서 추임새를 통해서 일단 1차 답을 하고 내가 답을 했으면 면접관은 또다시 3초를 기다려 줍니다. 그러면 도합 처음부터 하면 6초라는 시간을 자기가 가질 수 있죠.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인터뷰 때는 우리말이 아니다 보니까 쉬운 표현이지만 순간적으로 잘 못 알아듣거나 또는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한 추측은 가능한 정확하게 의도가 파악 안 될 때는 그냥 짐작해서 답변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반드시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Could you tell me again please? 라는 표현을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영어 인터뷰 시 문법적 체크 포인트, 즉 이런 문법적인 면을 한 번 더 고려해서 본인이 답변할 때 반영한다면 내 영어 실력이 평가 절상 실제 가진 영어 실력보다 훨씬 더 부스트업 돼가지고 돋보일 것입니다. 면접관은 훨씬 더 높은 영어 역량 점수를 줄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볼까요? 첫 번째, 사명식 위주의 단답식인가 본인 답변이 면접을 위해서 미리 본인 이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적어 보겠죠. 그때 단답식, 사명식 위주의 단답식으로 답변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영어 실력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접속사와 관계사로 문장을 단순화시키고 있는가, 그런 점이 고려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위에서 나는 이 일자리 얻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원하고 그리고 나는 스킬이 있다. 스킬들이 이 두 문장으로 답변했죠. 이런 걸 한 문장으로 합쳐가지고 due to라는 접속사를 활용해가지고 나는 이 자리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뭐 학생분들이야 우리나라 신입 취업 준비생들은 영어 문법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고려해 두고요. 그 다음에 내 답변에 완료 시제 및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거 넣으면 상당히 영어를 잘해 보입니다. 원어민스럽게. 나는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불려왔다. 완료 시제에 대해서는 제가 뒤 슬라이드에서 한번 좀 더 가장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쓰기 가장 힘들어하는 원어민들은 쉽게 사용하지만 non-native 스피커들은 활용하기 쉽지 않는 확률의 조동사들 might, would, could, should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would는 50% 정도의 확률, could는 70%,
should는 90%, might는 30% 이하의 확률을 가진 조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조동사 봤을 때 뭐 would가 will의 과거형, could가 can의 과거형 이렇게 이해하시는 순간부터 영어에 대한 어떤 실력 낮아 보입니다. 원어민스러운 영어 실력과는 멀어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것도 한번 별도로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 온라인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여기서 원포인트 레슨 격으로 꿀팁만 지금 제가 방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사구문을 사용하고 있는가? 분사구문을 사용하고 있는가? 분사구문을 사용할 정도, 내 답변에 분사구문을 사용할 때 그러면 원어민들 또는 인터뷰어라 그러죠. 면접관은 이 사람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구나 하고 추측합니다. 분사구문 이 5가지를 잘 염두에 두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현재 완료를 30초만에 한번 정복해 볼까요? 자, 현재 완료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늘 학교 다닐 때 보았던 이 표, 이건 보조의 표, 이 표를 보아하셨을 건데, 과거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속성을 가지는 게 현재 완료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건데요. 그것을 현재 완료와 그럼 과거를 어떻게, 현재 완료와 과거 시를 어떻게 쉽게 구분하느냐. 30초 만에 이해되도록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알려드리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시청하신 분 중에는 지금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도 있으실 텐데요. 뭐 그분들이나 아니면 뭐 졸업하신 분들 상관없어요. 어쨌든 미혼인 어떤 여성분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근데 싸웠어요. 남자친구 잘못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사과하러 왔어요. 여자친구 집에. 집 앞에 한 10시쯤 와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집 앞인데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오늘 정말 미안했다. 하고. 그럼 여자친구는 당연히 안 나가죠. 화가 났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올 때까지 내 밤새도록 기다릴게. 그래서 여자친구는 안 나가보죠. 나도 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궁금은 합니다. 그죠? 여자친구도 뭐 쉽게 잠은 안 되겠죠. 밖에 남자친구가 이렇게 또 상황이 좀 겨울이에요. 추위에 떨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데도 쉽게 잠들고 막 잘 잤다는 친구는 남자친구의 그 여자친구와 안 사귀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평소보다 일찍 여자친구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밖에 있는 남친이 눈을 떠서 한 6시쯤 대문을 열어보면 있나 없나 확인해야겠죠. 남자친구가 추요 오도오도 떠는 신용을 하면서 또는 실제 떨면서 앉아 있었어요. 이때 여자친구가 너 밤새도록 나 기다렸니? 여기서 기다렸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왼편에 있는 이 현재 완료형으로 대답하는 친구와 과거로 대답하는 친구, 과거 시제로 대답하는 친구, 이 두 친구에 따라서 현재 완료로 대답하는 친구는 진짜 진정성이 있는 친구니까 용서해주고 계속 사귀시고, 과거로 답변하는 남자친구는 헤어지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왜냐? 현재 완료로 답변하는 친구는 그야말로 어제 밤 10시부터 지금까지 단 1초도 자리를 안 비우고, 왜? 현재 완료잖아요. 과거 사실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기다렸단 이야기예요. 근데 과거 시제로 했던 답변한 친구는 10시쯤 맞춰서 통화했는데 안 나오니까 1시간쯤이니까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으니까 이거 쉽게 안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야식 먹고 하다가 새벽쯤 6시쯤 이전에는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6시 되기 전에 1, 20분 전에 싹 와서 밤새 집 앞에 있었던 것처럼 흉내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과거로만 답변한 거예요. 연속성이 없죠. 이런 것을 감안하면 어떨 때 현재 완료를 써야 되고 어떨 때 과거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답변을 들을 때 상대는 어떻게 느끼는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영어 인터뷰 중에 반드시 나오는 자기소개, 1분 자기소개라고도 하죠. 보통 뭐 자기소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질문 꼭 나오죠. 그걸 어떻게 준비하는지 여기 든 예시는 지금 현재 졸업을 앞둔 4학년, 4학년을 염두에 두고, 현재 4학년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혹시 졸업한 분이거나 1년 직장 경험을 다니는 분들은 이 기본 포맷을 응용해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작성하기 위한 워크시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항상 내가 소개할 때 나는 어디에 지원했다 또는 과거에 어떤 부서에서 경험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 직무에 대해서 또는 부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본적인 거 한번 뽑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정리해 두었고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의 성격, 보통 이제 본인이 이런 직무를 지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직무와 내 성격과 흥미가 잘 맞다 이런 것들 꼭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소개 파트에서는 그런 것들을 대답할 수 있도록 여기 홀랜드의 6가지 유형 타입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직무별로 그에 맞춰서 흥미와 성격 어떻게 대입시키는지. 그래서 앞서 이 워크시트 작성할 때 여기 파트들 나올 때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건 뒷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텝 1, 지원자 본인 소개 및 지원 의사 밝히기. 스텝 1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원자 본인 소개 및 지원 의사 밝히기. 그래서 우선 만나서 반갑고 내 이름은 누구다. 그리고 나는 졸업할 예정이고 졸업자면 졸업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본인 졸업한 대학 이름, 전공. 요즘은 복수 전공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했다면 여기 부전공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포지션이 어디다. 지원 부서. 아까 지원 부서에 대한 영어적인 표현 단어들 앞서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렸죠.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서에 지원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부서에 지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난 항상 이런 지원 부서 또는 직무에 도움이 되는 또는 연관된 이런 성향 또는 흥미, 관심, 성격 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아까 앞서에 제가 분류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템플릿에 가깝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템플릿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지원 부서와 직무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성향 또는 성격을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스텝 1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여기는 F&B 호텔 직무 중에 분야 중에는 F&B 서비스 직무에 지원한 걸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 거에 지원하는 것을 난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잘 어필됩니다. 자기소개의 첫 부분 파트에는. 자, 그 다음 스텝 2, 지원자가 갖춘 경력 또는 경험 및 자격 기술을 이제 명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닌 동안에 만약에 경력자라면 내가 전 회사를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 안에 직무 관련 내가 전공 과목 이런 거 이수했고, 그래서 지식 있고, 그 다음에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또는 해외 거주 이런 경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어적 역량도, 여기는 영어죠. 영어에 대한 역량도 갖췄다. 이건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지원한 직무에 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대기 위해서 지원한 직무와 관계된 도움이 되는 연수 혹은 실습 경험이 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제 4학년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어떤 직무 경험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아르바이트 괜찮습니다. 여기 CU 편의점들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 중에 지원 직무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 여기는 F&B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관련 고객을 응대하고 서비스를 했던 그런 경험이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경험에 해당됩니다. 이런 거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웠다.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자격 요건 혹은 담당 업무를 참조해서 본인의 경험과 유사한 것을 붙여 넣으면 됩니다. 모집 공고에서 만약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요구된다면 그렇게 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다. 그런 거를 발휘한 아르바이트를 찾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놓으면 됩니다. 적을 수 있는 템플릿은 이렇게 했고요. 면접이니까 이걸 이제 구두로 외우시면 되겠죠. 아까 외운 티 내지 말했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사는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Q 사인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 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답하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있으면 이렇게 명시해 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텝 3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는 이제 끝인사 말과 같은 거예요. 자, 나는 이런 기회를 사용할 수 있었어. 좋다. 나의 잠재력, 적인 기여를 당신 회사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사용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시간 내줘서 고맙다. 인터뷰를 위해서 이런 내용, 이런 거 템플릿 같은 내용이니까요. 뭐 would like to use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제가 방금 의역을 좀 했는데 어쨌든 그런 쪽의 템플릿의 내용은 그대로 쓰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표현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런 것과 비슷한 표현인데 이런 구체적인 표현 부분은 뭐 SNS라든지 기타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서칭해 보면 예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마무리 부분이라서 말씀드리지만 영어적인 표현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제가 예시했던 걸 참조를 해가지고 본인이 응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꿀팁, 실제로 면접관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꿀팁, 그런 것들은 사실 잘 안 나와 있죠.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1분 자기소개에 있던 예시입니다. 쭉 한번 보시고요. 앞에 설명한 것들 반영해서 한번 쫙 만들어 봤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니마바라 체험연구소에서는 여러분들 맞춤형 컨설팅으로 영어 면접에 대한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